안녕하세요. 요즘 뭐 어딜 가나 ESG 경영. 그중에서도 특히 기후변화 관련해서 환경 규제 이야기가 정말 뜨겁죠. 네, 맞아요. 아주 뜨거운 감자죠. 특히 이게 상품이 막 국경 넘고 여러 운송수단 거치고 하는 이 물류, 공급망 분야. 여기 저는 이게 정말 피부로 와닿는 문제 같아요. 훨씬 현실적이죠. 네. 이 복잡한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이걸 과연 어떻게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고 또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특히 여러 나라에 걸쳐서 이렇게 공급망 운영하는 기업들한테는요, 이 탄소 발자국 관리라는 게 뭐랄까 그냥 규제 지키는 걸 넘어서요,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생존, 또 시장에서의 경쟁력, 이걸 완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어요. 예전에는 하면 좋은 거였는데 이제는 꼭 해야 되는 거가 된 거죠. 완전 필수가 됐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글로벌 물류기업 있잖아요. DHL. 네, DHL. 이 DHL이 고 그린 대시보드라는 걸 어떻게 써서 이 문제를 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글랙 API 연동 이걸 통해서 얼마나 더 정교하고 자동화된 탄소 관리가 가능해지는지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네요.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그 물류 탄소 배출량 측정하고 보고하는데 아주 전문적인 기억이죠. 글랙. 아, 글랙, 네. 이 글렉의 상세 부속 자료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이 기술들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떤 전략적인 가치가 있고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그 DHL의 고그린 대시보드, 그거부터 한번 보죠. 이게 2023년 4월이었죠.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지속 가능한 물류 시대 글로벌 서밋이라고 거기서 처음 공개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 그냥 과거 데이터 보여주는 그런 리포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섰어요. 단순 리포트가 아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더 나아졌다는 건가요? 그 화주사, 그러니까 물건 보내는 고객사들이죠. 이 고객사들의 어떤 전략적인 의사결정, 이걸 돕는 플랫폼이라고 하던데요. 정확합니다. 핵심 기능이 한 7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걸 보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첫 번째가 원스톱 통합 관리예요. 원스톱 통합 관리요? 네, DHL이 사업부가 되게 많잖아요. 뭐 특송, 익스프레스, 포워딩, 글로벌 포워딩, 계약 물류, 서플라이 체인 등등. 근데 고객이 이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 대시보드 딱 한 군데서요, 모든 운송권의 탄소 배출 데이터를 싹 모아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여기저기 시스템 찾아다닐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일일이 헤맬 필요가 없는 거죠. 와, 여러 사업부 데이터를 한 화면에서 본다는 거. 이거 확실히 편하겠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편리함만 묻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서 봐야 전체 그림, 그러니까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발자국을 제대로 보고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니까요. 두 번째 특징이 국제표준 준수인데요. 이게 또 데이터의 신뢰성이랑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신뢰성. 중요하죠. 네, 이 대시보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요, 그 운송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하고 보고하는 국제 표준 있잖아요. ISO 14083. ISO 14083. 그거요? 네, ISO 14083 표준하고 또 글로벌 물류 배출 위원회 글렉이라고 하죠. 이 글렉 프레임워크 버전 3.1 이걸 완벽하게 지킵니다. ISO 14083 그리고 글렉 프레임워크 버전 3.1. 와, 그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방법론을 쓴다는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는 뭐 제3자 검증이나 정부 보고 같은 데 써도 될 만큼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겠네요. 중요하네요, 정말. 그렇죠. 데이터가 믿을 수 없으면 뭐 관리도 개선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시각화 옵션이에요. 숫자만 쭉 나열된 표보다는 아무래도 그림으로 보는 게 확 와닿잖아요. 그렇죠. 훨씬 이해하기 쉽죠. 어떤 식으로 보여주나요? 일단 총 탄소 배출량, 그 CO2E라고 하죠. 이산화탄소 환산량형, 여러 온실가스를 CO2 기준으로 통합 표시한 값인데요. 이 CO2E 추이 그래프는 뭐 기본이고요. 운송량 대비 배출 효율성, 이걸 보여주는 배출 강도 분석, 또 에너지 사용량 변화, 항공, 해상, 육상 같은 운송 모두별 비중,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배출이 많이 나오는지 이걸 한눈에 보여주는 히트맵, 이런 다양한 형태로 보여줍니다. 와, 단순히 양만 보는 게 아니라 효율성이나 지역별 차이까지 눈으로 딱 볼 수 있게 해주니까 어디가 문제인지 진단하고 뭐부터 개선해야 할지 정하는 데 진짜 도움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번째는 맞춤형 대시보드 기능이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다른 거죠? 이건 그냥 정해진 화면만 딱 보는 게 아니고요. 사용자가 직접 필터나 슬라이서 이런 기능을 써서 원하는 조건으로 데이터를 막 파고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분석한다고요? 네, 예를 들면 특정 기간 동안에 특정 국가 출발해서 특정 국가 도착하는 해상 운송권 중에서요. 또 특정 제품군 배출량만 따로 뽑아서 깊게 분석하는 거죠. 오,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의 원인, 이걸 찾아내는데 아주 유용해요. 데이터를 뭐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면서 숨겨진 패턴이나 문제점을 사용자가 직접 찾아낼 수 있다. 수동적으로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완전 능동적으로 분석하게 해준다. 이 점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훨씬 파워풀하죠. 그럼 다섯 번째, 심층 보고 기능은 또 어떤 정보를 주나요? 이 기능은요. 주요 배출 지표하고 세부 분석 결과를 아예 종합적인 보고서 형태로 딱 만들어줘요. 보고서 형태로요? 네, 여기에는 운송 모듈별 상세 배출량은 물론이고 노선별로 효율성을 비교 분석한 거, 또 DHL의 특정 서비스, 예를 들어 특송이냐 일반 화물이냐 이런 서비스별 배출 기여도, 심지어 시간대별 배출 트렌드 분석까지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전략 세울 때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딱 제공하는 셈이죠. 와, 단순 총량 보고가 아니라 어떤 경로가 좀 비효율적인지, 어떤 서비스가 탄소 배출에 더 큰 영향을 주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려준다니 진짜 심층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네요. 분석 결과는 그럼 내부에서만 쓰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기능이 중요해요. 보고서 및 데이터 내보내기. 아, 내보내기 기능. 네, 분석된 결과나 만들어진 보고서를 PDF나 엑셀, CSV 같은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아주 쉽게 다운받을 수 있어요. 내부 부서끼리 공유하는 건 당연하고 외부 이해관계자 보고나 ESG 평가, 감사 대응 이런 데도 폭넓게 쓸 수 있죠. 활용도가 높군요. 마지막 일곱 번째 기능은 실시간 보고라고 들었는데요. 데이터가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되나요? 진짜 실시간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월별 데이터 업데이트를 지원하고요. 사용자가 필요하면 조회 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요. 물론 완전한 의미의 실시간이라기보다는 정기적인 업데이트에 가깝긴 한데요. 그래도 예전에 1년치 보고서에 의존하던 거 생각하면 훨씬 최신 정보로 상황을 보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이 고그린 대시보드는 여러 사업부 데이터를 한데 모으고 통합성, 국제표준 지키고 신뢰성, 다양하게 보여주고 시각화, 사용자가 직접 파고들게 하고 맞춤 분석, 상세한 근거 주고 심층 보고, 쉽게 공유하고 활용성, 또 비교적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적시성. 와, 정말 강력한 전략 도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 리포팅 툴을 넘어서서 이제 데이터 기반의 지속 가능한 물류 전략, 이걸 세우고 실행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시보드 자체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여기서 이제 GLEC API 연동 이야기가 나오면서 뭔가 더 흥미로워지는 것 같아요. 이 API 연동이 가져오는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랄까? 이게 뭔가요? 이게 왜 중요하죠? 네, GLEC API 연동. 이게 이 시스템을 그냥 조회만 하는 도구에서 실시간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한 단계 확 끌어올리는 핵심 열수레 같은 거예요. API라는 게 아시다시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잖아요. 네, API?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미리 정해놓은 약속, 연결 통로 같은 거죠. GLEC API는 바로 이 물류 활동 데이터랑 그에 따른 탄소 배출량 계산 결과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해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통합한다. 이게 기존에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주기적으로 파일 업데이트하던 방식이랑 비교하면 어떤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건가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속도하고 자동화죠. 속도와 자동화? 네, 기존 방식은 데이터 모으고 정리하고 입력하고 계산하고 이게 다 시간이 걸리고 또 사람이 개입해야 했잖아요. 근데 API를 쓰면 기업의 운송관리 시스템, 그 TMS라고 부르는 거 있죠? 아, 네. TMS? 네, 기업 내부에서 화물 운송 계획하고 추적하는 소프트웨어. 여기서 나오는 운송 데이터가
거의 실시간으로 GLS 시스템으로 슝 넘어가고 또 계산된 배출량 결과가 다시 대시보드나 다른 시스템으로 착 반영될 수 있어요. 상황 변화에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야,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네요. 그럼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말고 API 통합이 주는 또 다른 강력한 이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복잡한 다중운송 구간 계산, 이게 자동화된다는 점이에요. 다중운송 구간 자동 계산이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화물이 공장에서 나와서 트럭으로 항구까지 가요. 도로.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에 실려서 바다를 건너고 해상. 도착한 항구에서 다시 기차로 내륙 거점까지 이동해요. 철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트럭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배송된다. 도로. 이렇게 여러 단계잖아요. 네, 정말 복잡하네요. GLEC API는 이렇게 여러 종류의 운송수단, 도로, 전기 트럭이냐 디젤 트럭이냐 구분 포함해서요. 해상, 컨테이너선, 벌크선, 심지어 차량 싣고 내리는 로로선까지. 항공, 장거리냐 단거리냐 구분하고 철도, 전기냐 디젤이냐 구분, 내륙수로 운송까지 이렇게 얽히고 설킨 전체 여정의 탄소 배출량을 각 구간별 특성을 다 반영해서 자동으로 계산해준다는 거죠. 와, 진짜 복잡한 실제 운송 과정을 거의 그대로 반영해서 자동으로 계산해준다니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운송 수단이랑 경로 데이터를 합산할 때 계산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데이터가 좀 부족한 구간도 있을 텐데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계산 정확도는 결국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상세하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데이터 수준에 따라 다르겠죠. 네, GLEC API는 이걸 고려해서 여러 수준의 계산 방식을 지원해요.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그냥 운송 모드별 평균 배출 계수를 써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중간 수준에서는 선박 종류나 화물 적재율 같은 추가 정보를 반영하고요. 가장 상세한 수준에서는 선박의 고유식별 번호, 그 IMO 번호라고 하죠. 이런 거나 실제 사용된 연료 종류 같은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개별 운송권 단위까지 아주 정밀하게 계산해서 정확도를 확 높일 수 있어요. 아, 단계별로 정확도를 높일 수 있군요. 그렇죠. 즉, 기업이 가진 데이터 수준에 맞춰서 최적의 정확도를 추구할 수 있게 좀 유연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정확해지는 건 당연한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수준을 나눠서 지원한다니 되게 실용적이네요. 그럼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단계들을 밟아야 할까요? 아마 실무적인 관점에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실무 도입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역시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입니다. 모든 분석의 시작은 결국 데이터니까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구체적으로? 탄소 배출량 계산을 하려면요. 최소한 출발지하고 도착지 위치 정보, 가능하면 위도경도 좌표가 좋고요. 그리고 운송된 화물 무게, 톤 단위, 또 이용한 운송 모드, 트럭이냐 배냐 비행기냐 등등, 그리고 실제 운송거리, 이 네 가지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해요. 이런 데이터를 회사 내부의 운송관리 시스템, 즉 TMS나 관련 시스템에서 정확하게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먼저 정비하는 게 우선입니다. 출발 도착지, 중량, 운송 모드, 거리. 이 네 가지가 핵심이군요. 데이터 준비가 됐다면 다음은 뭔가요? 두 번째 단계는 API 연동 설정입니다. 이게 이제 GLEC API를 사용하기 위한 기술적인 준비 과정인데요. 기술적인 준비? 네, 우리 회사 시스템이 GLEC API랑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접속 주소, 그러니까 엔드포인트라고 부르죠. 이걸 설정하고 또 보안을 위해서 인증 절차를 구성해야 해요. 예를 들면 운송 데이터를 GLEC 시스템으로 보낼 때는 포스트, V1, emissions 이런 식의 표준화된 형식의 디지털 요청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요청서 안에 앞서 말씀드린 선적 번호, 무게, 운송 모드, 선박 유형, 거리 같은 정보들이 담겨서 전송되는 거죠. 이 부분은 아무래도 IT 부서나 관련 기술 파트너하고 협업이 중요합니다. 아하, IT 쪽 도움이 필요하겠군요.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뭔가요? 세 번째 단계는 자동화된 보고 및 분석 체계 구축입니다. API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계산된 배출량 데이터를 아까 설명드린 DHL 고글인 대시보드 같은 분석 도구나 아니면 회사 내부의 다른 시스템에 자동으로 착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월간, 분기별 보고자 같은 게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설정을 해두면 사람이 일일이 작업할 부담 없이 항상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1단계 데이터 준비 및 시스템 정비, 2단계 기술적 API 연동, 3단계 자동 보고 및 분석 시스템 구축. 네,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런데 이런 기술은 또 계속 발전하잖아요. 혹시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업데이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효과, 그러니까 그 투자 대비 효과 ROI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마침 2024년 10월에요. GLEC 프레임워크가 버전 3.1로 업데이트되면서 중요한 개선 사항들이 좀 있었어요. 오, 3.1 업데이트요. 뭐가 달라졌나요? 예를 들면 항공화물하고 해상화물의 탄소 배출 계수가 더 현실에 맞게 개정되고 좀 더 세분화됐어요. 특히 해상운송에서는 페리나 로로선, 롤런롤럽십 같은 새로운 선박 유형에 대한 계수도 추가됐고요. 로로선은 그 차량처럼 바퀴 달린 화물을 직접 싣고 내리는 배를 말하는 거죠. 아, 로로선까지. 점점 더 다양한 실제 운송 수단을 반영하게 되는군요. 또 다른 업데이트는 없었나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그 물류 허브요. 그러니까 물류 센터나 창고 같은 중간 거점 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계산 방식이 개선됐다는 거예요. 물류 허브 배출량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물류 거점에서 뭐 하역하고 보관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전체 운송 과정 배출량의 한 11%에서 많게는 30%까지 차지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와, 30%까지요. 생각보다 비중이 크네요. 그렇죠.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도로 화물 부분에서는 특히 중국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배출 계수가 도입됐고 전기 트럭 관련 카테고리도 확대됐습니다. 계속해서 정확성하고 현실 반영도를 높여가고 있는 거죠. 항공해상 개수 정교화, 물류 허브 배출량 반영, 또 특정 지역 중국이나 친환경 운송, 전기 트럭 확대. 확실히 계속 진화하고 있네요. 그럼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노력을 생각했을 때 기업이 얻는 실질적인 이익, 즉 ROI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ROI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적인 비용 절감이에요. 비용 절감이요? 네. 배출량 데이터를 분석해서 연비가 더 좋은 경로를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적재율을 높인다거나 이렇게 운송 방식을 최적화하면 실제 운송비를 5%에서 한 15%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어요. 5에서 15%요? 와, 크네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탄소세라든지 배출권 거래 비용 같은 규제 관련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또 데이터 수집이나 보고 과정을 자동화하니까 관련 업무에 들어가는 관리 비용도 당연히 절감할 수 있죠. 운송비 자체를 최대 15%까지 줄일 수 있다면 정말 큰 효과인데요. 비용 절감 말고 다른 이점은 없나요? 두 번째는 경쟁력 강화입니다. 경쟁력 강화. 네. 요즘 투자자들이나 고객사들이 기업의 ESG 성과,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탄소 배출 관리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기업은 ESG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투자 유치에도 유리해지고요. 또 친환경 기업이라는 이미지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특히 정부 조달이나 대기업 납품 입찰 과정에서 중요한 경쟁 우위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ESG가 이제 기업 가치 평가에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면서 이런 시스템의 전략적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효과는 뭔가요?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 측면입니다. 기후변화 관련 규제는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계속 강화되겠죠. 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면 다가올 규제 변화에 미리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또 공급망 전체 활동 데이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니까 특정 구간의 비효율성이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결국엔 감이나 경험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더 정확하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그리고 리스크 관리까지 정말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되네요. 실제로 이런 GLEC 프레임워크나 비슷한 시스템을 쓰는 기업들이 많은 편인가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100개가 넘는 다국적 기업들이 GHG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자사의 복잡한 공급망 전체에 걸친 물류 배출량을 계산하고 보고하고 있어요. 또 다른 중요한 지표는 그 포춘 500대 기업 있죠.
그중 무려 92%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 GHG 프로토콜, 그린하우스 가스 프로토콜이라는 국제 표준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와, 포춘 500의 92%나요? 네. DHL 사례만 봐도 상위 100개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고그린 대시보드 도입을 막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3년 대비 2025년에는 이 대시보드를 쓰는 고객사 수가 300%나 증가할 걸로 예상될 만큼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300% 증가 예상. 이야, 이건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미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또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특별히 좀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데이터 품질 관리입니다. 아까 정확도 이야기할 때도 나왔지만 계산 결과의 신뢰성은 결국 입력 데이터의 질에 달려 있거든요. 흔히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렇죠. 가능하다면 실제 운송 활동에서 직접 측정된 1차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면 트럭의 실제 연료 소모량이라든지 실제 이동거리 같은 데이터요. 근데 현실적으로 모든 운송건에 대해서 1차 데이터를 다 확보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인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평균 배출 개수나 업계의 평균값 같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2차 데이터를 활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데이터를 쓰든 그 출처가 명확해야 하고 또 데이터의 한계점을 알고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뭐랄까, 요리할 때 좋은 레시피도 중요하지만 신선하고 좋은 재료 쓰는 게 기본인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 데이터 품질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또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단계적 접근 전략입니다. 단계적 접근이요. 네. 처음부터 회사 전체의 모든 운송 경로, 모든 기능에 대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짠 하고 구축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비용 부담도 커서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대신에 배출량이 가장 많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운송 경로 몇 개를 먼저 딱 정해서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얻은 경험이나 교훈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식. 이게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아, 작게 시작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점차 넓혀가는 방식. 확실히 부담을 줄이면서 추진 동력을 얻기에 좋은 전략 같네요. 마지막으로 고려할 점은 뭔가요? 마지막이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교육과 변화 관리입니다. 교육과 변화 관리. 네.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난 시스템을 도입해도 실제로 이걸 사용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현업부서 직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쓰면 소용없죠. 그래서 시스템 도입과 함께 직원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왜 이 변화가 필요하고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또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서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개선하는 그런 내부적인 변화 관리 노력도 같이 가야 하고요. 기술 도입은 결국 조직 문화하고 사람의 변화가 함께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 확보, 단계적 접근, 그리고 사람과 조직의 변화 관리, 시스템 구축을 넘어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요소들이군요. 네, 오늘 DHL 고그림 대시보드와 GLEC API 연동 사례를 통해서 이 물류 및 공급망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서 기업의 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리스크 관리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런 시스템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화물을 보내는 화주서든 아니면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물류사든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한 탄소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예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비즈니스 상황에 맞춰서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과 같은 이런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탄소 관리 접근 방식,
이게 단순히 배출량 줄이는 목표를 넘어서서요. 미래 공급망의 그 예측 불확실성에 대한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 있잖아요. 그리고 운영 효율성 자체.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배출량 감축하고 운영 최적화가 어떻게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한 어떤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데이터가 가져올 미래 공급망의 진화. 우리 모두가 계속 주목하고 또 대비해야 할 부분이죠.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있는 탐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